자, 여러분 교재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50페이지 보시면은 이 수의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의 법칙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 우리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가 가격인데, 이 가격을 제외한 이게 다른 요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하는데 단지 가격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이 변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상품의 가격,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이 소비를 줄이겠죠. 이 수요량이 줄어들고, 우리가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입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인데, 항상 우리 경제 공부할 때 변동 방향 잘 보세요. 이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우리 경제이론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산수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에서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한다. 반대로 변동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마이너스는 음이죠. 음의 관계라고 해요. 음의 관계. 그래서 음의 관계 또는 반대로 변동하기 때문에 역관계라고 해요. 역관계. 자, 역관계라고도 하고 또는 반비례 관계라고도 해요. 반비례.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 역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수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이 관계인데, 이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요 우리가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우선은 우리가 이 종축에서는 가격이 나옵니다. 자, 아이스크림 가격이라고 한다면, 가격은 우리 프라이스 P로 표현하고, 우리가 횡축 X축이죠. 이 횡축은 우리가 수요량을 표현합니다. QD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관련해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자, 콘 하나의 가격이 4,000원이다. 콘 하나의 가격이 4,000원일 땐 소비자들은 비싸니까 소비를 안 해요. 그러면 제로죠. 제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가격이 4,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락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3,000원 하락했더니 우리가 수요량이 하나 소비하는 거예요. 가격이 싸졌으니까. 2점이죠. 2점. 하나를 소비했습니다. 근데 또 3,000원에서 또 2,000원으로 우리가 또 1,000원을 하락했더니 소비자들은 우리가 한 개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럼 또 2,000원에서 또 1,000원 또 하락을 했더니, 자, 이 1,000원에서는 소비자들은 우리가 몇 개? 5개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격과 아이스크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각 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를 우리는 수요를 D로 표현합니다. 디맨드. D로 표현하는데, 수요 곡선은 점점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우리는 오른쪽 우죠. 그리고 밑이라는 것은 아래 하. 그래서 오른쪽 밑을 향할 향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수요 곡선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그 그림, 여러분이 51페이지 그림 바로 위에 우하향이라는 용어 중요하죠.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51페이지 밑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의 변화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인데, 자, 이 수요, 양의 변화.
자, 이 수요량의 변화와 이 수요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이 수요의 변화인데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 자,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뭐 소득이라든지 기호,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지 뭐만 변하냐? 가격만 변하고 있어요. 자, 단지 이 가격만 변하고 있는데 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수요 곡선 우리가 상에서 이동합니다. 자, 이 수요 곡선 이 상에서 이동할 때를 이 수요량의 변화란 말을 써요. 자, 항상 뭐가 변하는 거죠? 가격이 변하죠. 가격이 변할 때 이 수요 곡선 선상, 이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수요량의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요 그림을 볼까요? 자, 이 점을 A점이고 이 점을 B점이라고 본다면은 자, 이때 아이스크림 가격이 3,000원에서 얼마? 3,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하락을 했더니 이 A점이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어느 점으로? 이 B점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수요 곡선, 선상이죠. 이렇게 선상에서 이동할 때를 수요량의 변화. 그럼 수요량의 변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량의 변화는 선상에서 이동합니다. 만약에 이 상이 없어요. 상이 없으면 수요의 변화. 상이 있으면 수요량의 변화. 시험 지문 나오면 주의하겠죠. 벌써 21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를 또 우리가 했습니다. 21회 시험에 요 지문 상 요거 알고 있느냐? 예? 상이 있으면 수요량의 변화, 이 상이 없으면 수요의 변화입니다. 주의해 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수요의 변화는 우리가 수요량과 달리 이번은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지만은 이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다. 가격은 뭐죠? 불변,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는 것은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거든요. 그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할 때를 이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이때 이 가격은 우리가 종축이 있고 이 수요량은 이렇게 횡축이죠.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가격이 P0라고 할 때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수요량은 지금 Q0만큼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가격은 불변이에요. 그럼 가격은 요 P0 변화가 없는데, 즉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요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또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를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를 수요의 감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21회 시험에 또 이런 걸 출제했거든요. 자, 여러분 21회 시험에 이런 지문을 하나 또 냈어요. 어떤 걸 냈냐 하면은 동일한 가격, 여러분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이것은 수요의 변화이다. 맞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를 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면은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죠.
자, 그 지문은 또 21회 시험에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둬야 되겠고, 또 이 수요량의 변화, 수위 변화, 요거 여러분이 우리가 묻는 문제가 또 17회 시험과 또 18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 수위 변화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17회 시험에는 또 요 그림을 주어졌거든요. 이 그림을 주어지고 우리가 보기 중에 수요 감소 요인 찾는 걸 물었고, 또 25회는 우리가 박스를 주어졌고 수요 감소 요인 옳은 거 몇 개냐. 그리고 수요 증가는 작년 또 시험 문제 박스를 가지고 또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시험도 또 출제가 예상되는데,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되겠고, 이 수요의 변화 요인이겠죠. 자, 이 수요의 변화 요인. 자, 이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요인이죠. 자,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는 우선 수요의 전형적인 변화의 요인이 소득입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 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우리가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량이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해요. 그리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품은 열등제라고 하죠. 자, 이때 정상제가 여러분 1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출제느냐?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상제 정답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고기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돼지고기 수요량은 줄어듭니다. 그럼 소고기가 정상제라면은 그 소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열등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소득 상당히 중요하고요. 소득도 21회 시험에도 또 지문에 또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26회도 또 출제를 또 했어요. 지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 또 2년 연속 또 출제하는 지문 중에 인구가 또 나왔죠. 인구. 자, 인구가, 작년에는 인구가 감소한 거 나왔어요. 인구가 줄어들면은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인구를 또 출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의 기호, 이런 게 있죠. 기호, 선호도. 자, 소비자의 기호, 선호인데, 자, 여러분이 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자의 기호가 작용할 수도 있고, 또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호가 작용할 수 있어요. 자, 최근에 이 수요자의 기호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건강에 해롭다, 그러면 그 음식 안 먹으려고 하죠.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 소비자의 기호가 변하는 거죠. 이 기호가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부동산은 또 뭐가 중요해? 세금이죠. 세금. 자, 이 세금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취득세, 그리고 여러분이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이 세금을 중과세를 하면요,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하고, 세금을 감면하면은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또 용어. 자, 여러분이 계속 출제하죠. 작년, 재작년 계속 나오는데,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자가 오르고 있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 이자 많은 출제를 하거든요. 좀 주의해 두셔야 되겠고, 또 주택 거래 규제가 있어요. 자, 이 주택 이 거래에서의 규제 대표적으로 뭐죠?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인데, 그러면 이러한 주택 거래 규제를 강화한다.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면은 황금성이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해요. 그리고 규제를 완화한다.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투기 지역을 해제를 하면은 황금성이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주택 거래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요에는. 자,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있어서의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상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뭐 작년, 재작년 또 계속 출제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출제도 하고 있는 지문인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조만간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요. 현재 시점 소비자들은 아파트 가격이 싸니까 현재 시점 소비자들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소비자들의 수요에 영향을 준다. 예? 자,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고 또 금융상의 규제가 있죠. 요즘 보면은. 자, 요즘 금융상의 규제에서 뉴스에 많이 나온 거 있죠. 담보 인정 비율, 대부 비율로 하는 LTV,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이고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 여러분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금융상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LTV가 오르고 DTI가 오르는 거예요. 오르면 이전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아서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했을 때 이 LTV를 몇 프로? 70%, DTI는 50%로 완화했죠. 근데 올해 이후부터 또 강화를 하죠. 이걸 낮춘다는 얘기죠. LTV도 낮추고 DTI도 낮추면은 이전보다 또 대출을 적게 받기 때문에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금융상의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이게 또 영향을 주고요. 자, 그리고 또 대체제. 자, 여러분 대체제라는 것은 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효용인데 두 상품 간의 효용이 비슷하다. 두 상품 간의 효용이 비슷하면은 어느 상품을 사용하여도 관계가 없다. 그런 상품을 우리는 대체제라고 합니다. 대체제. 자, 예를 들어서 커피, 홍차의 관계, 버터, 마가린에 있어서의 관계, 예? 또는 우리가 아파트, 빌라의 관계, 아파트, 오피스텔 관계가 대체제 관계입니다. 자, 이 대체제가 있고 또 보완제가 있죠. 자, 두 상품을 같이 사용을 해야 소비자의 효용,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이 보완제. 예를 들어서 커피, 프림의 관계, 빵, 버터의 관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가 보완제입니다. 그럼 이 대체제와 보완제에 있어서의 가격이 변하면은 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대체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대체제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어디서 따져야 되겠죠? 우리는 커피와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 시장에서 따져야 되겠죠. 자, 문제는 여기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P0에서 수요량은 Q0인데 문제는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대체제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홍차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지만 홍차 가격은 커피 가격이 오른 것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커피 소비를 줄이면서 홍차 소비를 이렇게 늘려요. 그래서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대체제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완제인 어떻게 돼? 보완제. 자, 보완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자, 여러분 보완제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또 보완제니까 커피와 보완 관계는 뭐죠? 또 프림 시장에서 따져야 되겠죠. 자, 프림.
가격이 주어졌죠. 자, 수요 곡선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이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P0. 이때 수요량은 Q0입니다. 자, 문제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자,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도 뭔다?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프림 수요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감소가 돼.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수요의 감소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품을 넣고 생각하면 좋은데, 특히 시험 문제는요, 요걸 많이 내요. 뭐를? 대체제. 예? 여러분 작년, 재작년 계속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체제 관련해서 묻는 거 21회, 25회, 26회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대체제고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대체제가 시험에 나오면 잘 틀려요. 그래서 주의 깊게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54페이지에 문제 3번 봅니다. 자, 다 부동산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작년 출제된 문제인데, 자, 26회 출제된 문제입니다. 기억 볼까요?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기억 맞고요. 거래세, 여러분 거래세는 취득세입니다. 이 거래세인 취득세가 인상이 되면은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니은은 수요의 감소.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하죠. 자,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는 요거죠. 자, 요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기대, 예상이 되면요, 현재 싸니까 현재 시점 부동산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맞고, 다섯 번째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그러면 수요 증가가 되는 건 몇 개? 기역, 디귿, 니을 세 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난이도 상입니다. 본 시험에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상. 왜냐? 보기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려버리는 문제, 이런 거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게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55페이지에 공급으로 갑니다. 공급은 수요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바로 뭐죠? 공급이다. 공급은 또 우리는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판매 능력을 갖추고,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상품을 우리가 팔고자 하는 욕구,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해요. 자, 이때 이 기간과 관련해서 무슨 개념? 우리는 유량 개념이죠. 이 기간은 유량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20회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자, 부동산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스톡 개념이다. 이렇게 출제해서 스톡 개념이라고 출제해서, 스톡은 뭐죠? 저량이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네? 무슨 개념? 유량. 기간이 되면 유량. 그래서 20회 또 시험에 또 정답지문으로 또 물었습니다. 네? 스톡이 아니라 기간이 들어가면은 유량 개념. 그리고 판매 능력을 갖추고라는 거 뭐죠? 자, 여러분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는 유효 수요. 그럼 판매 능력을 갖추고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바로 유효 공급을 말하죠. 유효 공급.
자, 유효 공급을 말하고, 자, 이때 또 팔고자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팔고자 하는 의도된,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예? 이 양을 의미하는 의도하고자 하는, 자,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이 사전적 개념. 즉, 여러분, 실제로 판매한 양,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은 아니라는 것.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아파트를 200채 분양하고자 하는데 실제는 100채만 분양됐다. 팔고자 하는 건 200채인데 실제는 100채만 분양된 거예요.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팔고자 하는 것은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라는 것. 자, 55페이지에 거기 1번에 부동산 공급의 개념,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에 보면은 최대 수량이 나오거든요. 즉, 공급량은 뭐죠? 공급량은 생산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우리는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말한다.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말한다. 공급량에 대한 내용이죠. 자, 공급 가격이 나오죠. 자, 공급 가격은 주어진 수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시장에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가격을 말하죠. 공급 가격은 최소한의 가격. 자, 여러분 저번 주 배우셨던 수요 가격은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고의 가격이 수요 가격이라면은 공급 가격은 최소한의 가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자, 부동산 공급의 특징의 동그라미 2번 보면요.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을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급에 시차가 있다는 거. 부동산은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고 있다. 기억 그거 하나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 공급의 종류, 토지는 여러분 저번 주에 배우셨던 거 다시 복습합니다. 자, 저번 주에 배우셨던 거 복습하는데, 자, 지가, 토지 가격이고 토지 공급량이죠. 자, 여러분 자연물로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죠. 그래서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형태를 띠게 될 때를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배웠었어요? 토지의, 저번 주에 부증성의 특성에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고 배웠죠. 자, 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의 토지의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우리는 증가시켜 줄 수는 없어요.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불변, 증가시켜 줄 수 없다. 저번 주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죠. 자, 이번은 뭐가 나오죠? 지가가 나오는데, 이번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자, 이것을 우선 토지의 서세 뭐라고 배우셨죠?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라고 배웠죠. 자,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변화가 없지만 이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택지 조성,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없다? 예?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의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우리 배우셨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우리가 바로 즉시 토지 공급을 늘려줄 수 없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오르죠. 그러면
습지를 조성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공급량은 늘려줄 수 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 형태를 띠게 된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24회 시험 정답이죠.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라고 출제했어요. 우하향이 아니라 뭐죠? 우상향하고 있다. 24회 시험의 정답 지문이었죠. 24회 시험의 정답 지문. 우상향입니다. 자, 요거 저번 주에 우리 토지 특성, 부증성 하면서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고, 자, 55페이지 밑에 주택의 공급 보면은, 자, 주택, 가격, 자, 주택에 대한 공급량인데, 자, 단기에 주택, 단기의 주택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 즉, 여러분 무슨 얘기냐? 현재 시점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주택을 착공해서 공급은 늘려줄 수 없어서 공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선이야. 그래서 단기는 무슨 개념? 단기는 현재 시점 주택 공급은 변화가 없다. 현재 시점의 개념이니까 무슨 개념? 단기는 저량의 개념이다. 그래서 단기는 우리 저량의 개념이다. 저량의 개념. 저량의 개념이다. 단기는. 그러면 장기는 이렇게 가겠죠. 자, 주택 가격인데 장기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장기.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뭐가 돼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이죠. 자, 왜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요. 장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기간 개념이 들어가는 무슨 개념? 장기는 기간 개념이 들어가는 유량 개념이다. 그래서 단기는 현재 시점에서의 저량 개념이라면 장기는 기간 개념인 유량 개념. 자, 이 내용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6페이지에 단기 공급 곡선, 장기 공급 곡선이 나오는데, 자, 이 주택, 건설 산업. 자, 이 주택, 건설, 이 산업 측면에서 볼 때, 자, 여러분 개별 기업 측면도 있고 산업 측면도 있는데 우리 산업 측면에서만 우리가 가르칠게요. 자,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은 단기, 장기는 시장에 새로운 기업, 주택 건설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긴 기간은 장기. 쉽게 시장에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면 단기, 시장에 기업이 들어오면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거기에 또 그림이 하나 나오죠. 자, 56페이지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죠. 자, 여러분 단기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공급을 늘려줄 수 없기 때문에 단기에는 가격이 급등해서 기울기가 급해요. 그런데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장기로 가면은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공급량이 많아지는, 장기로 가면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띠게 돼요. 단기는 기울기 급하고 장기는 완만한데, 그래서 이 단기 관련해서 시험제 19회 시험, 20회 시험, 작년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6페이지 그림 밑에 공급의 법칙이 나오죠. 자, 이 공급의 법칙도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 자,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합니다. 단지 가격이 변하거든요. 자,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시장에 공급을 더 많이 하고자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급량이 우리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공급량이 우리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인데,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뭐가 돼? 같은 방향으로 변해요. 같은 방향으로 변할 때는 우리는 경제이론에서 이걸 플러스라고 해.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경제이론에서는 플러스. 플러스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양. 마이너스는 음이라고 하고 플러스는 양. 양의 관계. 양의 관계. 우리는 음의 관계는 반비례라면 이것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을 우리는 비례 관계라고 해요. 비례 관계. 비례 관계.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비례 관계.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면 반비례 관계. 자, 이 공급의 법칙인데, 이 공급의 법칙을 우리가 또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공급 곡선이죠. 자, 여러분이 가격이 주어졌고, 공급량은 우리 S가 공급량인데 이렇게 QS다. 자,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다. 자,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일 때 생산자들은 어떻게 돼? Q0만큼 이 점 A점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에서 평당 1,300만 원 올랐어요. 그럼 평당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오르면은 어떻게 돼?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Q0에서 Q1만큼 더 늘리겠죠. 자, 그러면 이 가격에서 공급량은 이 정도인데 이 점을 B점이라 하면은 A, B 두 점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공급 곡선은 오른쪽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예? 그래서 공급 곡선은 뭐죠? 오른쪽 우, 윗상, 오른쪽 위를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이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여러분 교재 57페이지 보시면은 또 공급량의 변화, 또 공급의 변화가 나오죠. 또 시험 문제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요량의 변화, 수위 변화 배우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공급량의 변화도 뭐가 변하죠? 이 가격이 변합니다. 이 가격이 변하는데 가격 위에 다른 요인. 자,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죠. 자,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 단지 우리가 이 가격이 변하는 거죠. 자, 가격이 변하면은 또 수요와 마찬가지로 또 공급 곡선, 우리가 상에서 이동합니다. 자, 이 공급 곡선,
상에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변하면은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우리는 공급 양의 변화다. 자, 이 그림에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에서 평당 1,300만 원 올랐더니 이 A점이 이렇게 공급 곡선을 따서 B점으로 이동해. 이렇게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공급 양의 변화. 자, 그러면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겠죠. 자, 이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불변. 자, 공급에 있어서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다.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위에 일정. 여기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해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 자, 그림을 보면은 이 가격 공급량이죠.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이 가격은 지금 P0로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이 공급량은 뭐가 돼? Q0. 자, 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공급량은 Q0가 됩니다. 근데 이 가격은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 가격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우리가 어떤 요인에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어떤 요인에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공급의 증가. 24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그리고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공급의 감소가 돼요. 공급의 감소. 자, 이 공급의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58페이지 그림 밑에 보시면 또 공급의 변화 요인이 나오죠. 자, 이 공급의 변화 요인, 즉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뭐냐. 자, 공급의 변화 요인,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대표적인 게 뭐죠? 대표적인 게 기술이죠. 자, 생산 기술 혁신에 따라서 생산 기술이 향상된다든지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은 건축비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생산 요소의 가격, 뭐 줄여서 생산 요소의 가격을 그냥 요소 가격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요소 가격은 노동에 대한 생산 요소인 노동에 대한 가격은 임금을 의미하는데, 그럼 이 생산 요소에 있어서의 가격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비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은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감소하죠. 공급의 감소가 되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자, 건축 자재. 자, 건축 자재인 철근, 시멘트. 자, 이 건축 자재에 있어서의 가격이 오르면은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고,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는데,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게 여러분 최근에 4번 출제했어요. 많이 출제하죠? 자, 그리고 공급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자, 이 공급자들에 있어서의 또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 어떻게 되냐. 자, 이 공급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어떻게 되느냐.
뭐죠? 자,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조만간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요, 주택 건설업체 생산자 입장에서 오른다면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시점 아파트의 공급은 감소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의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목표가 변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기업의 목표가 변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업의 고전적인 목표는 우리 이윤 극대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이윤 극대화가 변하는 거죠. 왜? 이윤은 적게 벌겠다. 그렇지만은 이윤은 적게 벌겠지만 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생산량을 뭐 해줘야겠다? 극대화. 이윤은 적게 벌겠지만 생산량은 극대화해야겠다. 그러면 공급량이 많아지지 뭐. 자, 이런 거고, 또 여러분, 주택 건설 자금. 자, 주택 건설 자금을 우리가 조달하는 금리. 자, 여러분, 주택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르면은 생산자는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떨어져요. 공급이 감소하고, 이 금리가 하락하면 생산자는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성은 높아져서 공급은 증가하죠. 이 금리, 조달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지역지구제와 같은 규제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지역지구제와 같은 이 규제가 강화되면은 공급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지역지구제 같은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이 증가해요. 자, 그리고 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보조해준 금액만큼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뭐한다? 증가를 하겠지. 예? 또 대체재, 보완제에 있어서의 가격. 자, 여러분이 수요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공급에서 누구 입장? 공급에서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무슨 시장에서?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무슨 시장? 빌라 시장에서 보면 되겠죠. 자, 빌라 시장에서 빌라 가격, 공급량, 공급 곡선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가격은 현재 P0 변화가 없는데 공급량은 Q0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빌라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빌라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만큼 상대적으로 싸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공급을 줄이면서 비싼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빌라 시장에서의 빌라의 공급은 뭐다? 감소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체재 보완제에서 공급에서 주어지면 누구 입장?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잘 알아두시고, 자, 거기 보시면은 59페이지에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탄력성은 물리학에서의 탄력성의 개념을 알프레드 마샬 학자가 경제론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는 거죠? 자극을 주었을 때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극을 주었는데 반응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탄력적이라고 하고, 자극을 주었는데 반응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우리 경제이론에 도입을 했을 때 자극은 뭘로? 가격으로 보고, 반응은 뭐 수요량이나 뭐 공급량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극이 가격입니다. 자, 가격이 변했을 때 반응인 수요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자,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탄력성에 이제 여러분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 소득 탄력성, 수요 교차 탄력성 세 개를 배울 텐데 여기서 여러분 계산 문제가 내년도에 올해죠. 10월 19일에 또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잠시 쉬고 여러분 교재 59페이지 맨 밑에 가격 탄력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